밤의 고속도로는 차가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의 헤드라이트와 테일램프가 어둠 속에서 긴 궤적을 그리며 스쳐 지나갔다. 그 거대한 흐름 속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침묵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방음이 완벽한 차 안은 외부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소음보다도 더 날카로운 긴장감이 실내를 짓누르고 있었다. 제발, 진서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이야. 운전대를 잡은 이현우가 애원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조급함과 탐욕이 독처럼 번져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차진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 미래 말이겠지. 난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 언제까지 그렇게 아버지 치마폭에 쌓여서 살 건데. 난 당신 남편이야. 우리가 함께 성공해야지. 성공. 진서가 피식 웃었다. 내 아버지, 돈이랑 기술 빼돌려서 하는 게 성공이야. 이건 회사 기밀이야. 당신이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그녀의 단호한 말에 이현우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차진서, 너 지금 나 무시해 그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진 공주님이라. 나 같은 놈은 우습겠지. 하지만 잊지 마. 그 잘난 아버지가 선택한 내 남편이 바로 나라는 걸.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으니까. 진서의 마지막 한마디가 이현우의 이성을 끊어버렸다. 차가 격렬한 마찰음을 내며 갓길에 멈춰 섰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진서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있던 그녀의 반려견. 도베르만 카이저가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이현우가 차에서 내리더니 조수석 문을 거칠게 열었다. 내려. 뭐 하는 짓이야. 내리라고 했어. 그렇게 잘났으면 네 아버지 힘 빌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직접 걸어가 보시지. 그는 진서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고 했다. 그 순간 카이저가 뒷좌석에서 뛰쳐나와 이빨을 드러내며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카이저의 위협적인 기세에 이현우는 움찔했지만 그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 그깟 개새끼랑 같이 꺼져버려. 그는 진서를 차 밖으로 완전히 밀쳐냈다. 진서가 비틀거리며 아스팔트 위에 섰고 카이저가 즉시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이현우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경멸과 비웃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진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잘난 내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 네가 얼마나 한심한 여자와 결혼했는지 똑똑히 알려드리라고. 그는 그대로 채 올라탔다. 그리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굉금을 내며 다시 고속도로에 합류했다. 검은 세단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배기가스의 매캐한 냄새만이 남았다. 사방이 암흑이었다. 쌩쌩 달리는 차들의 소음이 거대한 벽처럼 그녀를 둘러쌌다.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일으키는 강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보통의 여자였다면 주저앉아 울부짖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차진서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도로, 남편이 사라진 방향을 차갑게 응시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에 속았던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곁에서 충직한 기사 카이저가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그녀를 지켰다. 마치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서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카이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카이저. 우린 괜찮아. 그녀는 품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수많은 통화 목록 중에 그녀는 단 하나의 이름을 눌렀다. 아바.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깊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서야. 아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랍도록 침착했다. 저 이현우 씨한테 버려졌어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톨게이트 10km 전 지점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가 응축되고 있었다. 알았다. 15분 안에 도착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드레일 뒤에서 카이저랑 꼼짝 말고 기다려. 알겠지? 네, 아바. 전화를 끄는 진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결혼 생활도 저 밤하늘 같았다. 화려한 불빛에 가려져 진정한 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이제 그 허상을 끝낼 시간이었다. 이현우,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 당신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아 주었으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딸 차진서로 돌아갈 이유를. 거대한 소음의 강 한가운데 한 여자와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차진서가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14분이 지났을 때였다. 고속도로 저 멀리서부터 요란한 경광등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그것은 단 한 대가 아니었다. 마치 대통령 경호 차량처럼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하나의 대열을 이루어 달려오고 있었다. 선두 차량은 거대한 트럭들을 막아서듯 2차선을 점거하며 속도를 줄였고, 후속 차량들은 일사불란하게 진서와 카이저의 주변으로 보호막처럼 둘러쌌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진서의 주위에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진서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보냈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이제 안심하십시오. 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장 선두에 있던 아버지가 늘 이용하는 방탄세단에 올라탔다. 충직한 카이저도 조용히 그녀의 옆자리에 몸을 웅크렸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해 다른 경호 차량들의 호위를 받으며 어둠 속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진서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우는 자신의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상쾌하게 잠이 깼다. 어젯밤의 일은 짜증나는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장인이 분노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그 분노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설마 저렇게 잘 나가는 사위회사를 망하게 하겠어. 결국엔 다 자기 딸 얼굴에
침뱉기인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값비싼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다. 오늘은 진서에게 사과 선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사줘야겠다고 한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자신의 회사 이노바테크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았다. 그는 그 복종을 즐기며 자신의 성공에 도취된 차에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감상하던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바뀌었다. 사무실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현우가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대한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그의 사무실 창문 바로 앞에서 위협적으로 호버링하고 있었다. 동체에는 하늘을 나는 말을 형상화한 천마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장인어른 차만식 회장의 전용 헬기였다. 헬리콥터는 그대로 건물 옥상의 헬리패드를 향해 수직으로 하강했다. 착륙하며 일으킨 강력한 하강풍에 옥상 정원의 파라솔과 의자들이 종이장처럼 날아가고 창문이 깨질 듯한 굉음이 건물을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무력 시위이자 파괴의 서곡이었다. 그와 동시에 이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무실 전화와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대표님, 주거래 은행에서 저희 회사 신용보증을 선 천마그룹의 요청으로 모든 대출과 신용 한도를 전면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대표님, 최대 고객사인 TJ물산에서 방금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경영인의 도덕성 문제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표님, 회의만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현우가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다. 차만식 회장이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천마그룹의 법무팀과 재무팀 최고 임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차 회장은 겁에 질린 이현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팀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헬리콥터의 소음보다도 더 위압적으로 사무실을 울렸다. 법무팀은 이노바테크와 관련된 모든 계약 관계를 즉시 청산하고 재무팀은 모든 자금 흐름을 전면 동결시켜 오늘부로 이 회사는 이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다. 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현우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그의 왕국이 아닌 그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서야 차만식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차 회장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자네가 내 딸을 버린 그 고속도로처럼 이제 자네 인생도 갈 곳 없는 막다른 길이 될 걸세.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노는 그렇게 한 남자의 오만한 세상을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차만식 회장의 하늘로부터의 분노는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낳았다. 다음 날 대한민국 경제계는 천마그룹의 정역적인 자금 회수와 그로 인한 이노바테크의 공중분해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각종 경제 뉴스와 증권가 찌라시는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속보, 유망벤처 이노바테크, 설립 5년 만에 파산. 배경에 처가 리스크, 심층 분석, 차만식 회장의 분노. 재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나 대중의 반응은 경악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이현우는 하루아침에 촉망받는 청년 사업계에서 재계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무기는 단 하나. 대중을 선동하는 얄팍한 혀였다. 그는 곧장 인터넷 연예매체 기자와 접촉했다. 며칠 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자신을 완고하고 독선적인 재벌 장인의 성공을 질투한 희생양으로 둔갑시켰다. 그는 고속도로에서의 일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아내 차진서가 아버지에게 조종당하는 불안정한 여자라고 암시했다. 그의 감성적인 인터뷰는 일부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수성가한 사람은 재벌 집안에서 버티기 힘들지. 차만식 회장 노무 안에 사위가 잘 나가는 게 그렇게 배 아팠나. 천마그룹 본사 회장실. 차만식 회장은 책상 위 신문을 구겨 던지며 경노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늘어놔. 당장 저놈의 남은 돈줄까지 씨를 말려버리겠어. 그가 비서실에 전화를 걸려던 순간 진서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버지만큼이나 분노했을 거라 생각했던 딸의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아버지, 잠시만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저자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진서야. 하지만 저놈이, 저 사람은 지금 여론전, 즉 냉전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전쟁은 헬리콥터로 이길 수 없어요. 더 차갑고 더 정교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적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다음 수를 계획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아버지, 이 일은 이제 제게 맡겨주세요. 이건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라 제 전쟁이에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작은 정예팀을 꾸려달라고 요청했다. 최고의 변호사, 법의학 회계사, 그리고 IT 보안 전문가, 그리고 그 팀을 움직일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차만식 회장은 딸의 그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분노를 넘어선 강인함과 냉철한 지성.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신뢰는 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다. 며칠 후 천마그룹 빌딩의 한 층 전체가 차진서의 워룸으로 변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진서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언론 대응이었다. 그녀는 이현우처럼 지저분한 폭로전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법무팀을 통해 해당 언론사와 이현우를 상대로 즉각적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고속도로 CCTV에 찍힌 그녀가 차에서 버려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이 증거 1호로 첨부되었다. 이 한 방에 그를 향한 동정 여론은 급격히 식어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이현우가 숨겨놓은 재산과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그녀는 이현우를 잘 알았다. 그가 술에 취해 자랑처럼 떠벌렸던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들, 그녀 몰래 관리하던 해외 계좌에 대한 힌트들, 그리고 그의 의심스러운 사업 파트너들. 진서는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워룸의 중앙 스크린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도표가 떠 있었다.
이현우를 중심으로 수많은 유령 회사와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었다. 진서가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구석, 버진 아일랜드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한 회사를 가리켰다. 여기부터 시작하죠. L&J 파트너스. 이현우의 이니셜과 내 이니셜을 땄군요. 아주 가증스럽게도. 그녀의 입가의 냉소가 어렸다. 이현우가 숨겨놓은 진짜 돈. 그리고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진짜 비밀이 여기에 있을 테니까 샅샅이 분해해서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세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복수를 집행하는 사냥개들을 이끄는 가장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차진서의 워룸은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밤과 낮의 경계가 무너진 공간 속에서 젊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녀의 팀은 이현우의 유령회사 L&J 파트너스를 해부하고 있었다. 서버 포렌식 결과 데이터 대부분이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팀의 IT 보안 전문가, 천재 해커로 알려진 간구진이 보고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법의학 회계사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자금 세탁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L&J 파트너스에서 나온 돈은 케이맨 제도, 스위스를 거쳐 최소 개한 5개의 유령 회사를 더 거친 뒤에야 최종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 정도면 개인의 탈세를 넘어선 전문적인 범죄 조직 수준입니다. 단순한 배신과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마주하고 있었다. 진서는 조용히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현우와의 지난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이 새로운 사실의 조명 아래에서 재해석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다. 뚫었습니다. 강구진이 외쳤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그가 마침내 암호화된 파티션 하나를 해독해낸 것이다. 팀원들이 모두 그의 모니터로 몰려들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재무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었다. 수백 개의 파일 안에는 천마그룹의 차세대 AI 프로젝트 피닉스의 소스코드 조각들과 핵심 기술 설계도, 그리고 1급 기밀 연구 데이터들이 담겨 있었다. 워룸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차진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천마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으며 그녀 자신도 핵심 연구원으로 깊이 관여했던 분야였다. 그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이현우. 그는 단순히 돈을 횡령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산업 스파이였다. 그는 차진서의 남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그녀의 가족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의 심장을 체계적으로 훔쳐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과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플래시백 1. 우리 자기, 요즘 피곤해 보이네. 피닉스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 무슨 일인데 그래. 서재에서 일하던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며 걱정스럽다는 듯 묻던 그의 목소리. 그녀는 그 다정함에 소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일부를 털어놓곤 했다. 플래시백 2. 여 노트북이 왜 이러지?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업무용 노트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내가 고쳐주겠다며 노트북을 가져갔던 그의 모습. 그는 바이러스를 고친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빼내기 위한 스파이웨어를 심었던 것이다. 플래시백 3 그녀의 생일. 그가 선물했던 아름다운 목걸이. 그 목걸이의 펜던트 장식은 사실 초소형 USB 드라이브였다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사랑과 신뢰는 그의 가장 효과적인 범죄 도구였다. 그녀는 피해자인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어 있었다. 지독한 자기 혐오와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날 밤 고속도로에서의 광기.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요구했던 기밀 문서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마지막 조각. 외부에서는 절대 훔칠 수 없는 최종 인증키 혹은 핵심 알고리즘이었을 것이다. 진서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개인적인 배신감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은 적에 대한 선멸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차만식 회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차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쓸모없는 사위놈에 대한 분노를 넘어 자신의 딸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공격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사례가 그의 눈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진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했다. 아버지, 이현우는 꼬리에 불과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계획했을 리가 없어요. 그는 그저 미끼를 물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이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다시 워룸의 중앙 스크린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IT 전문가 간구진에게 지시했다. 강 팀장님,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다시 추적해 주세요.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진서는 스크린 위에 펼쳐진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응시했다. 이현우는 그저 중간 통로였다. 진짜 돈의 주인,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몸통은 따로 있었다. 그녀의 눈이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이제 이 뱀의 머리를 찾아야 해요. 차진서의 명령이 떨어지자 워룸의 팀원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현우라는 뱀의 꼬리를 따라가 그 머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회계팀은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IT팀은 그 자금 흐름에 오고 간 데이터의 흔적을 쫓았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자금 세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던 돈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한 데이터 관리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회사였지만 더 깊이 파고들자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드러났다. 천마그룹의 가장 강력하고 지독한 경쟁사 넥서스 테크였다. 그리고 넥서스 테크를 이끄는 인물은 업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로 유명한 오영재 상무였다. 오영재, 차만식 회장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떠올랐다. 적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가치 없는 사위놈의 일탈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천마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경쟁사의 치밀한 공격이었다. 당장 넥서스 테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저놈들을 시장에서 매장시켜버리겠어. 차만식 회장은 언제나처럼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적을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진서가 그를 막았다. 아버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오영재는 이현우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예요. 우리가 공격할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증거가 있지 않으냐. 돈이 흘러 들어간 증거는 있지만 그들이 기술을 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오영재는 이현우를 꼬리 자르듯 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발뺌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기술을 거래하는 현장을 덮쳐야만 해요. 진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했다.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유인해야 해요. 그녀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적의 탐욕을 역이용하는 위험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미끼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천마그룹의 최고 기술팀이 비밀리에 소집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가짜 데이터 패키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와 넥서스 테크의 서버에서 열리는 순간 즉시 위치와 정보를 전송하는 비컨이 심어져 있었다. 완벽한 트로이에 목마였다. 다음 문제는 배달 방법이었다. 어떻게 이 미끼를 이현우가 물게 할 것인가? 진서는 이현우가 과거에 여러 번 접근을 시도했던 천마그룹의 보안 서버 하나를 떠올렸다. 그녀의 팀은 의도적으로 그 서버에 일시적인 보안 취약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현우가 신뢰하는 정보원, 즉 그에게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팔아넘겨온 한 퇴직 직원을 이용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절호의 기회라는 정보를 흘렸다.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 이현우가 이 마지막 한 탕을 위해 오영재에게 접촉하도록 만드는 것. 그들이 기술을 거래하기 위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함이었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실행에 옮겨졌다. 천마그룹 기술팀은 영화 소품보다 더 정교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계산된 보안 유출, 정보가 정보원의 입을 통해 이현우에게 전달되었다. 그 시각, 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며 돈이 떨어져 가던 이현우는 초조함에 미칠 지경이었다. 그때 그가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피닉스, 일주일간 비상접근 루트 열림, 마지막 기회. 이현우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이것이 오영재에게 거액을 뜯어내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저없이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가진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해 그 열린 문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사냥꾼이 교활한 덫을 놓고 사냥감이 그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삼키려 하는 미끼가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배신했던 바로 그 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현우는 오피스텔의 어둠 속에서 광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눈은 탐욕과 불안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심어둔 정보원이 알려준 열린 문은 교묘하고 복잡했지만 그의 필사적인 노력 앞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데이터 패키지의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다. 화면의 진행 표시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오르고 있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순간 그는 환희의 숨을 내뱉었다. 그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는 차진서도 차만식 회장도 모두 자신의 소나귀에서 놀아났다고 착각했다. 그는 즉시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오영재 상무의 비서에게 코드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불사조를 잡았습니다. 답장은 신속했다. 내일 저녁 강남에 위치한 최고급 회원제 클럽 아카디아에서 만나자는 것. 아카디아는 완벽한 보안과 비밀 보장으로 유명한 곳으로 이현우와 오영재가 과거에도 몇 번 비밀리에 만났던 장소였다. 같은 시각 차진서의 워룸, 미끼를 물었습니다. 간구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에는 이현우의 위치와 그가 다운로드한 트로이의 목마, 데이터의 이동 경로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법무팀은 그들의 통신을 감청하여 만남 장소가 아카디아 클럽이라는 것까지 확인했다. 문제는 장소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아카디아 클럽은 보안이 철통각기로 유명합니다. 입장 시 모든 전자기기를 검사하고 VIP 룸은 정기적으로 도청 탐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내부 잠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쳤다. 그때 진서가 입을 열었다. 아카디아 클럽 3층의 블랙 로즈 룸. 이현우는 분명 그 방을 요구할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 사람은 과시욕이 강하고 한번 마음에 든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 방에는 흡연을 위한 작은 야외 테라스가 딸려 있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접근로가 될 거예요. 그녀는 이현우의 모든 습관과 성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와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작전이 시작되었다. 차진서는 카이저를 데리고 아카디아 클럽 옆에 위치한 작은 공원을 우연히 산책하고 있었다. 평범한 부유층 여성의 모습이었다. 간구진은 조깅하는 사람으로 위장한 채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클럽 3층 블랙 로즈룸의 테라스 창문에 불이 켜졌다. 이현우와 오영재가 방으로 들어선 것이다. 진서는 카이저의 목줄을 쥔 손에 미세하게 힘을 주며 눈으로 조용한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카이저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공원과 클럽의 담장 옆에 있던 나무 위로 다람쥐를 쫓는 척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카이저의 우렁찬 짖음소리에 클럽의 외부 경비원 몇몇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쏠렸다. 웬 부잣집 사모님의 통제 안 되는 개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단 몇 초의 시간. 하지만 천재 해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강구진은 재빠르게 가방에서 소총처럼 생긴 장비를 꺼냈다. 그것은 최첨단 레이저 마이크였다. 그는 레이저 빔을 블랙로즈 룸의 창문에 정확히 조준했다. 이제 창문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실시간으로 워룸에 전송될 터였다. 완벽한 도청이었다. 한편 블랙로즈 룸 안. 오랜만이군, 이 대표. 오영재 상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눈빛은 상대를 평가하는 듯 날카로웠다. 혹시 모르니 확인부터 하지. 오영재의 지시에 따라 그의 부하가 휴대용 도청 탐지기로 방 안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기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도청 장비는 방의 안이 아닌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깨끗합니다, 상무님. 경계심을 푼 오영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자네가 잡았다는 그 불사조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한번 구경해볼까. 이현우는 의기양양하게
보안 처리된 하드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프로젝트 피닉스의 로고와 함께 그럴듯하게 조작된 핵심 데이터들이 떠올랐다. 오영재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데이터만 있으면 숙적이었던 천마그룹을 무너뜨리고 업계의 정상에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믿었다. 자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 모든 숨소리가 거대한 덫의 방가쇠를 당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블랙 로즈룸의 고급스러운 소파에 마주 앉은 두 남자의 얼굴에는 탐욕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오영재 상무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가짜 데이터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과연 차만식이가 평생을 바친 역작답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현우는 우쭐해져서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게 차진서의 신뢰를 이용했는지, 얼마나 교묘하게 천마그룹의 보안망을 뚫었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차진서 그 여자는 제가 하는 말을 전부 믿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갖다 바치는 멍청한 여자였죠. 제가 그녀의 노트북에 스파이웨어를 심는 것도, 그녀의 서재에서 기밀 자료를 빼내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내였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오름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진서의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굳어졌다. 오영재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차만식 그 늙은 여우가 자기 딸 때문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나. 우리가 이 기술만 완벽하게 복제하면 천마그룹을 통째로 삼키는 건 시간 문제야. 자네 공이 컸어. 이 대표, 이제 약속한 것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물론이지, 자네는 이제 이 나라를 떠나야지 모든 꼬리를 자를 수 있도록. 오영재의 말에는 이현우를 이용 가치가 다한 장기말로 취급하는 냉혹함이 묻어났다. 그들의 대화는 완벽한 범죄 공모의 현장이었고, 그 모든 것은 레이저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워룸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진서가 이니어에 작게 속삭였다. 아빠, 지금이에요. 블랙 로즈룸 이현우의 노트북에 해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떴다. 오영재는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손에 넣었다. 두 남자는 서로의 승리를 축하하며 악수를 나누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방음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다. 방 안에 두 남자는 문 쪽을 돌아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경찰이 아닌 차만식 회장과 차진서가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천마그룹의 법무팀이 서류 가방을 든 차에 그림자처럼 늘어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차 회장님. 오영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현우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차만식 회장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오영재 앞에 서서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 상무, 내 프로젝트는 마음에 드나? 진서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의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 순간 룸 안에 설치된 최고급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방금 전까지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차진서, 그 여자는 멍청한 여자였죠. 천마그룹을 통째로 삼키는 건 시간 문제야. 자신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자
오영재와 이현우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이현우는 미친 듯이 하드 드라이브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가짜 증거라도 없애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는 차 회장의 경호원에게 손쉽게 제압당했다. 진서가 천천히 이현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멸이나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체스판 위의 파운에 불과했어. 그리고 이제 쓸모없어졌지. 차만식 회장은 오영재를 향해 섰다. 자네와 나의 싸움에 내 딸을 끌어들인 것이 자네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이야.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법무팀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두 사람의 앞에 산업 스파이 행위, 지적재산권 절도, 배임 및 횡령 등 수십 가지의 죄목이 적힌 소장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차만식 회장과 차진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두 남자를 뒤로 하고 방을 나섰다. 복수를 위한 마지막 체스 게임은 완벽한 체크메이트로 끝이 났다. 이현우와 넥서스테크의 오영재 상무,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차진서의 팀이 확보한 녹취 파일과 데이터는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산업 스파이 사건은 천마그룹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고, 업계의 독사로 불렸던 넥서스테크는 스캔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천마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라이벌의 몰락 때문만은 아니었다.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차만식 회장과 그 딸, 차진서의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였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이제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차진서가 있었다. 이현우와의 이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마그룹의 새로운 미래 전략 사업부를 이끄는 총괄본부장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주어진 자리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녀의 전략적 재능과 강인한 리더십에 대한 모두의 인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딸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어느 날 저녁, 진서는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차만식 회장은 예전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호랑이가 아닌 그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너에게 그런 놈을 붙여준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차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진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 시간들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장 굳건한 동맹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천마그룹 빌딩의 옥상 헬리패드에서 펼쳐졌다. 진서는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헬리패드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때 차만식 회장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뒤에는 한때 분노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검은색 헬리콥터가 조용히 서 있었다.
이제 그것은 파괴의 무기가 아닌 그들의 승리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기념비처럼 보였다. 충직한 카이저가 다가와 진서의 발치에 조용히 앉았다. 지난 모든 풍파 속에서 한결같이 그녀의 곁을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기사였다. 차반식경 회장이 저 멀리 뻗어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하늘이 전부 내 것이다. 진서야, 네가 지켜냈고 네가 이끌어갈 세상이다. 진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아버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아버지와 딸, 그리고 충성스러운 반려견.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끝없는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배신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세상은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 있었다. 새로운 지평선이 그들 앞에서 장대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이야기처럼 희망차기를 바랍니다.